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젠 식품까지 알리익스프레스는 진심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셀러분들이 모여 계신데, 거기에서 어제 한 분이 이 기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식품까지 손대는 알리익스프레스, 쿠팡과 본격 경쟁하나.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식품? 알리익스프레스?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직구 앱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식품을 판매하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 식품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 내에는요, 한국 전문가인 K메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콜라하고 생수 같은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 K메뉴 메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LG생활건강이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잡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LG생활건강이 유통하는 것 중에 코카콜라가 있죠. 그걸요, 이 K메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 등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공식품을 넘어서요, 알리가 다수의 식품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잡기 위해 생활용품, 생활가전, 가공식품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생활용품이나 가전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식품까지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알리익스프레스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K메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K메뉴가 뭐냐면 한국의 브랜드 상품들을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LG생활건강, 애경, 르호봇, 그리고 영진,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을 이 K메뉴라는 메뉴에서 파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대기업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 같은 중소셀러들에게도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K메뉴에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코카콜라, 몬스터에너지, 영진구론산,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음료수들, 가공식품, 생수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런 가공식품 파는 게 뭐가 놀라워? 근데 이게 가공식품이긴 하지만 식품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식품이랑은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 직구 앱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식품까지 진출한다? 그러면요, 지금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던 쿠팡도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더 위협적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메뉴에 있는 가공식품들 다 한국 브랜드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금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 특히 식품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건너오는 식품 여러분들 드실 것 같으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안 먹겠죠. 이 식품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 상품들, 신선식품들, 이런 것들로 차차 늘려 나갈 텐데, 그러면 우리 같이 온라인 셀러들한테 기회가 오겠죠.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플랫폼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초저가, 중국 직구, 가격 정말 싼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코카콜라의 가격을 보니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이 코카콜라 250ml짜리 30캔을 약 2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이버랑 쿠팡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죠. 네이버에는 얼마에 팔까? 네이버에는 최저가가 약 23,000원이 좀 안 됩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물론 네이버 쇼핑을 통한 신세계몰을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23,000원에 더 싸죠. 쿠팡에서는 245ml,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업소용인데 1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배송비가 여기 추가로 10,000원 정도가 더 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리익스프레스는 초저가, 가성비 이런 걸로 익숙해진 어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품들 같은 경우, 특히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플랫폼에서 판다고 해서 더 싸게 팔 수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갖고 있었던 장점을 이 식품, 한국 상품들에 있어서는 느낄 수가 없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연 가공식품을 팔면서 나중에 신선식품도 팔고 이러면서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쿠팡을 더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오히려 이 생활용품이나 가전 이런 쪽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식품 쪽에 뛰어들어서 괜히 이미지만 망가지면서 어그러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좀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23년 3월에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1,00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짝짝짝짝 떴었어요. 그 전에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었지만 존재감이 엄청나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냥 중국 직구하는 어플 정도, 그리고 어떤 얼리 어댑터들, 가성비 좋아하는 사람들, 뭐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쓰는 어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 3월 달에 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인 레이장이 이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한국에 1,000억 원 투자하겠다 이걸 발표해요. 이런데 이 당시만 해도 온라인 셀러,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 뭐 1,000억 원을 투자하긴 할 텐데 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겠나?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몇 조를 투자했는데 1,000억 원 가지고 여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00억 원의 투자가 어떤 결실을 맺었냐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무려 작년 2023년에 2배 이상을 성장합니다. 371만 명이 증가해서 사용자 수가 700만 명이 넘어섰어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위였습니다. 한국에서요. 엄청난 성장이죠. 이 1,000억 원을 투자한 게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마케팅 비용에 썼을 테고요. 물류 쪽에도 썼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썼겠지만 사람들이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는 어떤 매니아층만 쓰는 어플이 아닌 어떤 가성비 제품을 구하려면 중국의 직구로 제품을 싸게 사려면 이용하는 앱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처음 도전하는 식품, 이것도 처음은 미약하나 이게 정말 큰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알리익스프레스의 식품 진출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게 올 이 식품 진출이 중국 직구 앱의 한계 요거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까지 아예 전환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어떤 플랫폼, 그냥 쇼핑 플랫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식품도 구매하고 중국 직구로 제품 싸게도 구매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요렇게 된다면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겠죠. 그리고 한국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좋겠죠. 왜냐하면 식품, 가공식품들 유통하는 온라인 셀러들 분명히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요. 당연히 쿠팡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직구 어플들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경쟁들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지켜보지만 마시고 기회가 있다면 우리들은 셀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신다면 바로 거기에서 판매도 좀 해보시고 매출도 좀 올려보시고 광고도 해보시고 이런 셀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이젠 식품까지 알리익스프레스는 진심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